예, 안녕하십니까. 저 여러분들께 중학교 때 시험 보셨던 문제를 하나 출제를 할까 합니다. 다음 인물 중 서로 관련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선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그어 보시겠습니까? 자,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바닷가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위대한 전도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는 한 상궁을 만나서 대장금으로 거듭납니다. 또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루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무명 시인에서 위대한 서정 시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자,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의 동의어는 허용과 긍정과 시인이고, 반대말은 부인과 거절과 그리고 개무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한 사회에 창의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창의성은 한 개인의 지능이나 선천적인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그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인정과 지원 여부에 따라서 창의성의 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허버트 미더의 자아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허버트 미더는 우리 인간의 자아는 주격자와 목적격 자아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주격 자아는 I고 목적격 자아는 Me입니다. I는 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I고, Me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나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나는 타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나이고, 본래 내가 가지고 태어난 I는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거울을 봅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수정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씩 거울 자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수정해 갑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는 곧바로 이 주격적 자인 주체적 자와 목적격 자인 객체적 자를 합해 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객체적 자아가 없어지게 되면 주체적 자아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맞습니까? 말하자면 창의적인 자아는 본래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는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라는 겁니다. 타인들과의 상관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왜 나는 그대 앞에만 작아지는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창의성은 곧바로 의미 있는 타자와의 만남이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지원과 이해와 포용을 받을 때 창의성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과 관련돼서는 가치 인정과 권리 인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정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가치 인정과 관련돼서 역사적 인물을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루 살로메와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이 두 명은 루 살로메가 36살,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22살 때 금사빠에 빠지게 됩니다. 금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 살로메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놀라실 겁니다. 수많은 세계의 천재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루 살로메는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루살로메는 이 니체 친구와 니체와 함께 가상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동거는 하되 결혼하지 않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같이 살되 육체적인 사랑은 하지 않는 서약을 쓰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각각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랬던 관계에서 니체가 루살로메한테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결혼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딱지를 맞습니다. 3번 딱지 맞고 난 후에 니체는 8일 만에 그 유명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라 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전반부를 다 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소위 잘 나가는 여자들은 성격적으로나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찌질한 이야기를 이 책에 쓰기도 합니다. 그랬던 루살로메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한테 금방 사랑에 빠진 까닭은 뭐겠습니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22살 때, 루살로메가 36살 때 만난 그 다음날 릴케는 편지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부인, 당신과 내가 보낸 어제의 그 황혼의 시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쓴 책을 읽던 그 황혼의 시간에 나는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엽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남자들은 여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손 한번 잡아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여자로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루살로메를 여자가 아닌 작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 인정을 받은 살로메도 릴케한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면 나도 그의 이름을 불러줘서 서로의 꽃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릴케는 윤동주가 별 해는 밤에서도 언급했던 그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한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고호와 동생 태호로부터, 그리고 윤도현과 김재동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동 씨는 대구 야구구장의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윤도현 씨를 만나면서 방송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정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치 인정과 함께 권리 인정이 있습니다. 권리 인정은 사회로부터 개인이 갖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창의성은 기술, 재능, 포용이라고 하는 3T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용과 관련돼서 게이 지수를 발표합니다. 게이들이 많은 도시가 창의성이 높더라. 그럼 게이가 많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게이가 많을 만큼 그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성이 넓은 그런 사회가 창의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의성 지수는 31인데 그 가운데 기술력은 1위입니다. 그리고 인재력 50인데 뭐가 제일 낮습니까? 포용력이 몇 등? 70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높이면 됩니까? 70등을 10등으로 올리면 확 올라갑니다. 70등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포용성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도토리가 있습니다. 도토리는 도토리나무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지 결코 묵사발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도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사회고 초지능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협력과 소통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부각됩니다. 그런데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가 나를 인정해야만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협력이고, 협력은 곧바로 우리가 상호 인정, 포용을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도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상호 인정이, 포용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얕은 신뢰와 두꺼운 신뢰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의 관계는 굉장히 두꺼운 신뢰를 갖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얕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와 같은 것들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경쟁만 하고 있고 협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개인만 있고 국가만 있고 시민은 조금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식 콘서트나 세바시와 같은 이런 시민,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또 생각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강의가 도처의 지역에서 있어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또 일터에 가서 열심히 몰입해서 일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꺼이 나를 비울 때 마치 바람개비가 끊임없이 돌아갈 때 그 생명력을 얻듯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바람개비형 인간이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들은 조금 더 나은 사회, 창의적인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문화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려 깊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한두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계에서 평생학습 마을 동아리 학습 스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창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인정하는,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앞날을, 미래를 바꿉니다. 누군가를 인정하고 포용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를,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